유지혁의 할아버지 유한일은 아직 속을 알 수 없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유지혁이 사랑하는 여자가 있다는 말을 듣고 비서인 이석준을 시켜 강지원을 조사하라고 했는데요. 인물 소개를 보면 악역 같은 외모를 가졌지만 손주들 사랑이 지극하다는 이야기가 나와 있었어요. 인물 소개와 원작의 캐릭터를 보면 지금 무거운 분위기를 잡고 있는 이유는 아직 강지원이 아직 어떤 여자인지 모르고 있어서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유지혁이 한 번도 여자 문제로 말썽을 부린 적이 없었기 때문에 여자를 잘 모르는 유지혁이 혹시나 질 나쁜 여자한테 홀려서 잘못된 선택을 할까봐 걱정스러웠던 것 같아요. 하지만 이석준이 조사해놓은 보고서를 보고 나면 태도가 완전히 정반대로 달라지는 반전을 보여줄 것 같다는 예감이 듭니다. 무서워 보이는 분이지만 누구보다 마음이 따뜻한 분이셨던 거죠. 원작에서도 강지원을 손주 며느리로 빨리 들이고 싶어서 유지혁한테 어서 데려오지 않고 뭐하냐고 호통까지 치셨거든요. 앞으로 밝혀질 유한일 회장의 반전은 잠시 미뤄두고 이번 영상에서는 원작에서 강지원이 만나게 될 새로운 시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차금란은 강지원의 두 번째 인생에서 만나게 될 시어머니인데 드라마판에서는 등장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 차금란과 강지원의 강렬한 첫 만남과 차금란이 강지원한테 어떤 시어머니가 되어주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요약해보려고 합니다. 원작 내용에 대한 스포에 주의해주시기 바라며 내용 요약은 원작의 재미와 감동을 대체할 수 없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강지원은 두 번째 인생에서 유지혁의 청혼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유씨 집안의 예비 며느리가 됐는데요. 이번 사회에서 유희연이 유지혁의 여동생인 게 밝혀졌는데 유희연은 사실 유지혁의 친여동생이 아니라 이복녀 동생이었습니다. 유지혁의 아버지가 차금란과 재혼을 했고 차금란이 낳은 딸이 유희연이었던 거죠. 차금란은 UNK 중국지사 지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중국에 머무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요. 강지원과 유희연이 함께 있었는데 갑자기 유희연의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그런데 전화에 뜬 번호를 확인한 유희연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버리고 말았어요. 전화를 건 사람이 유지혁의 의붓어머니이자 유희연의 친엄마 차금란이었기 때문이었죠. 유희연이 굳어버린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걸려온 전화번호가 차금란이 국내에서 사용하는 휴대폰 번호였던 거죠. 잠깐의 통화를 마친 유희연은 엄마가 강지원을 보기 위해 한국에 들어왔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강지원은 차금란을 처음으로 마주하게 되는데요. 새로운 인생을 살며 불행한 운명을 모두 바꿔낸 강지원이었지만 시어머니란 존재 앞에서는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도 주눅이 드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전생의 시어머니 김자옥이 최악의 시어머니였거든요. 김자옥은 백수인 박민환을 대신해서 야근까지 하며 돈을 벌어오는 강지원을 끝도 없이 구박하며 집안일을 시키고 매일같이 폭언을 퍼부었습니다. 강지원은 그때 짜장면이 너무 먹고 싶은데 박민환의 빚을 갚느라 돈이 없어서 짜장라면을 끓여 먹은 적이 있었는데요. 그걸 본 김자옥은 강지원이 가족들 몰래 혼자 뭘 먹는다고 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놓고 자기는 박민환이랑 같이 짜장면에 깐쇼새우까지 시켜 먹는 만행을 저질렀죠. 박민환은 강지원한테 와서 먹으라는 말 한마디 없이 김자옥과 음식을 먹어치웠고 다 먹고 나서 남은 찌꺼기를 강지원에게 주며 생색을 냈던 사건 때문에 강지원은 새로운 인생을 살면서도 요리의 트라우마가 남아있을 정도였습니다. 강지원에게 시어머니는 그런 존재였기 때문에 차금란과 독대하는 순간이 너무나도 긴장됐던 건데요. 조용한 카페에서 차금란을 기다리는 강지원의 속은 바짝바짝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약속 시간에 등장한 차금란은 유희연처럼 큰 키에 차가운 인상이 돋보이는 사람이었어요. 차금란은 강지원을 바로 알아보고 강지원 앞에 앉았는데요. 차금란은 명함을 내밀며 유지혁과 유희연의 엄마라고 자기를 소개했습니다. 차금란은 용건을 돌려 말하는 스타일이 아니었어요. 유지혁이 결혼할 여자를 데려왔다고 해서 너무 궁금한 나머지 급히 귀국했다며 유지혁한테 자기를 만난다는 말을 한 건 아닌지 확인했습니다. 유지혁한테 알리지 말고 나오라는 말에 강지원은 차금란과의 만남을 유지혁한테 말하지 않았고 그 사실이 강지원을 더 긴장하게 만들었죠. 강지원도 새로운 인생을 살면서 어디서 기죽는 스타일이 아니었는데 차금란 앞에서는 왠지 모르게 쪼그라드는 느낌이었습니다. 차금란은 길게 있으면 불편할 테니 본론부터 바로 말하겠다며 새하얀 봉투를 꺼내 테이블에 올려놨어요. 그걸 본 강지원은 드라마에서 많이 보던 일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시어머니가 나타나서 돈봉투를 내밀면서 여자한테 먹고 떨어지라고 하고 여자는 그 남자를 사랑한다면서 절대 헤어질 수 없다고 매달리다가 결국 시어머니의 물사대기가 날아오는 결말로 이어지는 아주 흔한 클리셰였죠. 강지원은 마음을 다잡고 이런 건 받을 수 없다면서 봉투를 차금란 쪽으로 밀었습니다. 강지원은 유지혁의 돈을 보고 사랑한 게 아니었으니까요. 그걸 본 차금란의 표정이 약간 찡그려졌는데요.
하지만 이어지는 이야기는 강지원이 도저히 봉투를 대놓고 거절할 수 없는 내용이었어요. 차금나는 자기가 유지혁의 계모이긴 하지만 유지혁을 내 아들 못지않게 정성껏 키웠고 그건 유한일 회장도 인정하는 부분이다. 그래서 내가 유씨 집안 며느리로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다. 차금난이 유지혁의 엄마 자격으로 유지혁이 데려온 아가씨한테 봉투를 내민 거라고 하자 강지원도 대놓고 거부할 수 없어서 일단 봉투를 받아 열어보기로 했습니다. 강지원은 머릿속으로 봉투를 열어보고 금액이 너무 작다고 하면서 안 된다고 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상황은 강지원의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았어요. 강지원이 열어본 봉투 안에는 돈이 아니라 가지런히 접힌 편지지 2장이 들어있었던 거죠. 내용이 바로 보이지는 않았지만 언뜻 하트 같은 것이 비치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봉투 안에 들어있는 건 차금난이 예비 며느리한테 정성껏 쓴 손편지였던 건데요. 차금난은 여전히 차가운 목소리로 지금 말고 나중에 집에 가서 읽어보라고 하면서 쓴 사람 앞에서 편지를 읽으면 자기가 민망하다고 했습니다. 말하는 분위기와 내용이 전혀 맞지 않아서 강지원은 약간 혼란스러운 상태가 돼버렸는데요. 강지원은 혼란스러운 정신을 수습하면서 혹시 이거 지사장님이 직접 쓰신 편지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차금난의 표정이 순식간에 일그러지며 강지원을 단호하게 꾸짖었어요. 지사장님이라는 호칭이 거슬렸던 거죠. 앞으로는 사장님이 아니라 어머니라고 부르라면서 엄마라고 하면 더 좋다는 이야기였는데요. 차금난은 딸 같은 며느리를 가지고 싶었다면서 강지원에게 엄마 호칭을 강요했고 강지원은 더욱 혼란스러워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너무 사악하고 무서운 표정으로 이야기하는 차금난이 너무 무서워서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작게 어머니라고 부를 수밖에 없었죠. 어머니라는 말에 흡족해진 듯한 차금난은 강지원에게 예단과 혼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유지혁은 강지원을 사랑하는 만큼 어마어마한 예물을 준비했는데 거기에 맞춰서 예단과 혼수를 준비해야 한다는 거였는데요. 강지원이 회기를 하면서 주식으로 제법 많은 돈을 벌긴 했지만 유지혁이 준비한 예물에 맞게 준비하려면 전 재산을 탈탈 털어도 될까 말까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도 바로 그럴 수 없다는 말은 할 수 없어서 차차 준비해보겠다고 대답했는데요. 차금난은 그럴 줄 알았다면서 또 다른 봉투를 꺼냈습니다. 여전히 차갑고 무서운 표정이었지만 묘하게 기분이 좋은 듯한 분위기가 새어나오고 있었는데요. 봉투에는 어마어마한 예단 목록과 함께 현금과 카드가 들어있었습니다. 유씨 집안 수준에 맞춰서 예단을 골라놨으니 빠짐없이 준비를 하는데 준비는 자기가 준 돈으로 하라는 거였죠. 돈이 모자랄까봐 카드도 넣어놨으니 걱정 없이 넉넉하게 준비하라고 했는데요. 강지원은 이것만큼은 받을 수 없다며 거절했지만 차금난에게 거절은 어림도 없는 소리였습니다. 딸 같은 며느리라는 게 말만 그런 게 아니라 내가 강지원 씨 진짜 엄마가 되는 일이라고 하면서 딸 시집 가는데 혼수도 준비 안 해주는 엄마는 세상에 없다는 논리로 밀어붙였어요. 유한일이나 유지혁은 예단 같은 거에 신경 쓰지 않겠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고 하면서 자기도 예단 없이 유씨 집안에 들어왔다가 뒷얘기가 많이 나와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고 했습니다. 내 딸 같은 며느리가 그런 꼴을 당하는 건 절대 두고 볼 수 없다면서 내 딸 같은 며느리는 콧대 높게 대접받으면서 결혼시키고 말겠다는 의지를 꺾을 생각이 없었는데요. 사실 유희연이 강지원에게 소개시켜준 아파트도 차금난의 아파트였습니다. 차금난이 유희연을 위해 사놓은 집이었는데 거기 강지원이 들어오게 된 거였는데요. 내 딸을 위해 준비한 아파트에 들어온 아가씨가 내 아들과 결혼하게 됐으니 정말 내 딸같이 느껴지지 않을 수 있겠느냐는 말에 강지원도 차금난의 마음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차금난의 차가운 인상이 더 이상 무섭게만 느껴지지 않았던 거죠. 이렇게 반전의 매력을 가진 차금난 캐릭터를 드라마에서는 어떻게 풀어낼지 다음 이야기가 정말 궁금해지네요. 여기까지 소심한 리뷰였고요.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구독해주시면 안 될까요?